대똥이 등장, 개 치워라, 국토위 발칵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어제 발칵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가 열렸었는데 열리긴 열렸는데 고성만 난무하다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니 대똥이를 제가 대똥이를 가져온 사연을 이거 왜 대똥이가 이제 왔는지 들어가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코미디잖아 이게. 아니 국민의 소리가 왜 이렇게 국회를 예능장으로 만들고 있어 아주 그냥. 위원장님 강력하게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께 좀 경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저 동료 의원의 그 반려동물을 뺏어갑니까? 네, 아니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이수아 기자, 네. 대똥이가 뭔데요? 대똥이가 뭡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저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 네. 대똥이가 등장하자마자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또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정말 흥미로운데 잘린 게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대체 저 인형이 뭐길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나 싶으시죠? 네. 일단 이름 말씀드린 것처럼 대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이재명 후보 적용용인데요. 네. 이 대장동 의혹에서 이 후보의 겉과 속이 다르다. 양두구육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불독 인형에 양의 탈을 씌운 겁니다. 아. 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한 국토위 때도 대똥이 감사장에 참석했었는데요. 현장 모습 보고 오시죠.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마이크 빼세요. 쇼하고 있어? 부끄러워 죽겠어 아주.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정보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왜 항의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그게 본인들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는 양의 탈을 쓴 일이 양두구육. 네, 대똥이에 대한 이 후보의 반응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이름이 왜 대똥인가에 대해서는 송 의원은 원래는 좋은 세장 만들자 이런 뜻으로 대동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상한 걸 먹더니 이 아이가 점점 구린내를 풍겨서 대똥이라고 네. 바꿨다라고 송 네. 의원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똥이는 다행히 아까 보신 것처럼 납치가 됐었거든요. 납치요? 그런데 네. 한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납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다행히 나중에 송 의원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흥미로운 감사 현장은 처음 봤기 때문에 국정감사 영상을 일부러 검색해서 몇 번이고 돌려본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수아 기자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만난 저 장면 말고 나중에 또 김은혜 의원은 울었다면서요. 네, 김은혜 의원 질의 순서가 우연인가요? 이 대똥이 한바탕 소랑이 일어난 바로 뒷 순서였는데요. 네. 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직접 참석을 시켜서 국감장에 데려와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분들의 고충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인 건데 현장 다시 보고 오시죠. 뒤에 계신 원주민분들께 죄송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천억, 1조의 로또를 거머쥔 채 자신들의 배를 두드리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슬픔 또한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네, 김은혜 의원 또 지역구가 분당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대장동 의혹이 벌어지는 중심인 만큼 관련 TF 특위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후보가 지난달 20일 직접 국토위 감사에 나왔을 때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았냐 이 여부를 두고 이 후보와 입씨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저는 사실 아까 그 본 영상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이 마지막에 송석준 이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왜 의원의 반려견은 마음대로 다 갖고 가요?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기억에 남는데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보통 국정감사 할 때 이제 이 소품과 관련된 이 부분이 뭐 한두 건은 늘 발생을 하죠. 네. 과거에 2018년에도 그 김진태 의원이 벵갈 고양이 데리고 와가지고 또 동물 학대 논란이 그때 일었었고 2019년에는 이용주 의원이 그 리얼도를 또 국감장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전에는 뭐 구렁이, 뉴트리아 등등등 해서 하나씩 이 실물을 등장시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송석준 의원이 벌써 한 4차례 아마 이번이 4차례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똥이라는 인형을 가지고 네. 등장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좀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첫째는 지난번에 그 이재명 후보 네. 관련해서 할 때 여야 간사 간에 어쨌든 소품을 우리가 안 들여오기로 약속을 했다. 국정감사 때. 예, 국정감사장에. 근데 왜 네. 약속을 깨고 들어오느냐. 이런 내용의 항의가 이제 여권 국회의원들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다면 그런 부분을 지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여야 공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야권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을 제기를 함으로써 이 대똥이라는 힘이 상징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야권으로서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고 여권으로서는 저게 등장함으로써 국정감사 자체가 파행으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맞아요. 이어지지를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공세의 장을 피하는 이런 효과들도 이제 거두는 여야 공생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국정감사라는 것이 그래 정책 질의, 이 날카로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비판을 하고 개선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이 원래의 의미인데 네. 저런 소품으로 인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파행으로 흐르는 그 자체는 뭐 여든 야든 전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국민의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저희 영상을 보면서 한 의원이 이랬습니다. 이게 코미디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시는 시청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아마 다 이 코미디다, 웬만한 시트콤보다 재밌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싸운 이유 바로 이 대장동 사건 때문인 건데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길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 김만배 씨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 결정이 된다, 곧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사이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구속이 되고 정민용 변호사는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은 그런 건데 유호정 기자, 왜 두 사람은 구속이 되고 왜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이 안 된 겁니까? 네, 법원의 판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혐의 소명 문제가 아닌 이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가 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말 맞추기를 하는 듯한 정황을 발견했다라면서 이 내용을 법원에 제시를 했는데 네. 이 같은 주장이 두 사람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이 정영학 회계사를 뺀 3명이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이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정황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라는 건 모두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게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통화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유 전 네. 본부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비서실 이 네. 부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통화 시간은 5분 정도, 그리고 전화는 정 실장이 먼저 했다는데요. 이 보도가 나오자 이 정 부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 통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통화를 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네.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해달라라는 얘기를 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흠집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
진정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마치 수사기관이 이 내용을 흘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지검도 마치 검찰이 언론에 알렸다는 취지와 오해에 대해서 검찰은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것도 알려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랑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막판에 만약에 통화를 어쨌거나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검찰의 칼날 이재명 후보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관심은 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유동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유동규 본부장 이미 재판 단계에 들어갔죠. 거기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배임 여부에 대해서 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뭐 규모를 줄였다가 뭐 이런 것 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지시를 뭐 받았느냐, 아니면 네. 보고가 다 됐느냐, 뭐 이런 거니까 이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이죠, 정확한 직책은 여기에 역할과 존재도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된 이재명 후보에게 정진상 실장이라는 이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과연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끊임없이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국정감사 중에도 어느 의원이 집요하게 묻지 않았습니까? 뭐 보고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그랬다가 나중에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말을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앞으로 아마 끊임없이 이거는 당사자들은 계속 차단을 할 거고 나는 관계가 없다. 실질적으로 지시도 한 적도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그럴 리가 없다. 정황상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아마 계속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선두주자라고 얘기됐던 그 윤석열 후보도 고발사주 의혹에 비슷한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이재명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확정된 후보도 이렇게 비슷한 처지에 빠져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 모두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길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이 대장동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이 결국 고발사주 의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사주 의혹이랑 관련해서 어제 김웅 의원이 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수아 기자, 이 소환 조사 받고 나가면서 이 김웅 의원 이 뭐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김웅 의원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직접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고발장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많은 제보와 마찬가지로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뭐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네, 오전 10시쯤 아주 날이 밝을 때 들어갔다가 깜깜해진 저녁에 나온 모습 보시고 오셨는데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실체가 없다 발언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중에 조성은 씨가 제보한 녹취록을 전부 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읽어봤더니 악마의 편집이다 라면서 날을 세웠고요. 이 녹취록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 저희가 고발장을 보내드리겠다. 저희가 대체 누구냐, 그 정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공수처에서도 일관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김웅 의원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 고발 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발사주 의혹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보이는 게 이 김웅 의원이 쓴 책이죠. 이 검사 내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요. 네, 김웅 의원 지난 2018년에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김웅 의원이 형사 검사로 근무하면서 겪은 일들을 쓴 건데 1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모 종편 드라마로 만들어질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전문 작가도 아닌데 글솜씨가 좋다, 뭐 이런 칭찬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 책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어제 SNS에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말로 쓴 책을 책장에 둘 수 없다라면서 이 쓰레기통에 이 책을 버린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네. 재활용도 불가능하니 또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 누가 주워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책을 버린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이 김웅 의원의 공수처 출석 발언이 이 책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버린 걸 보니까 일단 사긴 샀었나 봅니다. 그런데 뭐 이건 재활용도 안 되고 매립용으로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호정 기자,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쨌거나 국민의힘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또 다른 걸로 국민의힘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안철수 대표 유튜브 나와서 얘기한 걸 좀 보니까 작심하고 말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이준석 대표가 특히나 이제 안 대표를 향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 대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신경이 쓰였던 걸까요?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좀 비판의 말을 실제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죠. 뭐 저 다 아시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처음에 완전히 패색이 짙었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야권이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거를 1월, 2월, 3월까지 계속 그 분위기를 끌고 나간 게 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경선, 그러니까는 단일 후보 경선 때 거기에서 제가 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끝까지 다 도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20% 이상 야권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모두 다 그 당시 위원장 이거 다 내가 잘한 거야. 그리고 또 뭐 지금 새로 뽑힌 당대표 나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다 자기 공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을 많이 했는데 뭐 자기가 주장한다고 그게 거짓이 사실이 됩니까? 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자신이 나와서 야권이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 모두 다 자신 때문에 이긴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주장이 거짓이 사실이 되겠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고요. 야권이 안철수는 한 거 없고 다 본인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국민의힘이 신뢰를 잃는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붙는다면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센 발언이라고 보이는데 이 민주당에서 또 이 국민의당에서 계속 공격받고 있는 국민의힘 지금 이 경선 여론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아마도 65%까지 갈 거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높은 숫자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 이 70%가 넘으면 탄수화물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일단 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일이면 주자가 확정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내일 프레스룸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선출, 이 선출 내용 저희가 그대로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뒤이어서 저희가 이 최종 대진표가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석까지도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내일 이 시간에도 꼭 이 프레스룸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